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2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는 이번 분기 443밀리언을 달성했고요. 단 한 분기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순이익도 마이너스 1억 2,100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4천만 달러까지 계속해서 순손실을 줄이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번 분기 대비 5.8%, 전년도 동기 대비 58% 성장했습니다. 매출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출 분야가 3억 1,500만 달러로 저번 분기 대비 크게 상승했고요. 플랫폼은 85밀리언에서 86밀리언,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분야가 49밀리언에서 65밀리언까지 아주 크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파이 멤버십 회원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상품 구매 활동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대출을 실행하거나 ETF를 사거나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보험 상품 등을 구매하는 이런 가두리 효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멤버십 같은 경우도 48만 명 가까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총 소파이 멤버는 500만 명이 됐습니다. 갈릴레오 어카운트도 늘었는데요. 1억 2,400만 개에서 1억 3,100만 개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프로덕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서비스 상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금융 서비스 상품을 보면, 자, 소파이 은행권은 200만 주에서 220만 건,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는 200만에서 210만, 그리고 신용카드도 크게 늘고 있죠. 15만 3천에서 17만 1,000건, 그리고 외부 제3자와 연계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160만에서 190만까지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소파이의 인기가 대단하다. 무엇보다 이번 분기 중요한 것은 자산이 15.8빌리언에서 19.0빌리언 가까이 증가했고요. 부채는 10에서 13빌리언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적금은 5빌리언에서 7.3빌리언, 무려 2.3빌리언이 늘어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 자산 대비 예적금 비율은 39%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즉, 소파이의 인기가 단순히 저번 분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산을 본다면 3트릴리언이고 예적금 비율은 1.9트릴리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 대비 예적금 비율은 62%죠. 소파이는 은행 라이선스를 받은 지 1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9%나 쫓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적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슷한 기업인 웰스파거를 보더라도 1.4트릴리언에서 1.40트릴리언으로 예적금 비율이 감소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은행들은 계속해서 예적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파이가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파이가 은행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고 있다. 이번에 늘어난 2.3빌리언의 예적금 어디에 썼나 살펴보면요. 전체 자산이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6.9빌리언에서 7.9빌리언, 약 1빌리언 가까이 증가했고요. 자, 어떻습니까?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연말이기 때문에 롤오버가 발생했죠. 3.5빌리언에서 4.6빌리언, 약 1.3빌리언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늘어난 예적금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예, 하고 있다. 그래서 2.3빌리언의 자산이, 투자 자산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 대출은 오랜만에 대출 활동이 늘어났고요. 결국 늘어난 예적금을 그대로 대출에 쓸 수 있는 회원들이 소파이에는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죠. 자,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3.9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과 비교했을 때는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소파이의 성장성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숏 비중을 보면 지지난 분기 19%에서 저번 분기 12.36%, 이번 분기에는 11.36%,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올랐죠. 올랐는데도 이게 숏 스퀴즈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나가게 되면 숏 스퀴즈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살짝 증가했는데요. 9억 1,600만 주에서 9억 2,300만 주로 증가했습니다. 자, 소파이의 대손 충당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현재 소파이의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3억 달러 정도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14.9밀리언, 즉 15밀리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 비율은 약 4.89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웰스파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웰스파고의 이자 수익은 14.5빌리언이고 그에 따른 대손 충당은 7억 8,400만 달러죠. 자, 그래서 웰스파고의 대손 충당률은 5.41인데 소파이의 대손 충당이 4.89. 오히려 훨씬 낮죠. 이렇게 대손 충당이 낮아도 되는 걸까요? 이 이유를 좀 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대출을 실행하는 얼라이얼 파이낸스의 대손 충당은 2.43빌리언에 490밀리언, 무려 20.2%나 대손 충당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라이얼의 고객 신용도가 얼마나 낮길래 이렇게 높게 대손 충당을 쌓는지 생각해볼 문제겠죠.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기관이 40.5%에서 41.9%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개인들은 47.9%를 가지고 있죠. 자, 소파이의 23년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하단이 430, 상단이 440밀리언을 제시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는 안 속죠. 항상 소파이는 다음 분기 실적을 낮게 예측하기 때문에 분명 450밀리언 이상 달성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매출이 440밀리언이었고 아마도 다음 분기에는 450밀리언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소파이의 이번 매출의 특징은 예대 수익률이 처음으로 비이자 수익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자, 예대 마진, 대출로 인한 예대 수익이 1억 8,300만 달러였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 그 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갈릴레오를 통한 수익은 1억 4,400만 달러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은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소파이가 핀테크 은행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23년 4분기 드디어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매출과 성장이 이어진다면 23년 4분기에는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밝은 미래를 전망했고요. 소파이에서 지금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사업이 학생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죠. 이것은 아직도 약간 저조한 수준인데요.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훨씬 좋았죠. 자, 그래서 홈론은 지금 현재 이자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대출은 바이든의 학생대출 탕감정책 그리고 탕감 연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저조한 것이지 소파이가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정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 예대 마진이 실제로 얼마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2분기 때는 1%, 그리고 3분기 때는 1.25%, 그리고 4분기 때는 1.9%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소파이에 예적금 이자를 너무 많이 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대 마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금을 받아서 예대 마진을 과거보다 더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자,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 마진 국민은행이 1.38, 신한은행이 1.62, 우리은행이 1.4%입니다. 자, 소파이가 1.9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나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쁜 예대 마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긴 어렵겠죠. 아까도 봤듯이 소파이의 대손 충당금이 웰스파고보다 더 좋았죠. 자, 웰스파고의 대손 충당이 5.4%고 소파이는 4.89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대손 충당을 낮게 쌓느냐 라고 봤을 때 소파이가 은행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제를 벗어나서 대손 충당을 낮게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소파이의 평균, 소파이 멤버의 평균 피스코는 745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AI 챗봇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미국 평균 피스코 점수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자, 미국 평균 피스코 점수는 711점이다. 2023년 기준. 아, 이거 마소를 투자해야 되나? 하여튼 미국의 평균 신용보다 소파이 멤버의 피스코 평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AI 챗봇한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자, 피스코 745점은 얼마나 높은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745점은 높은 점수다. 대부분의 신용기관에서는 720점 이상의 점수를 좋은 신용으로 평가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소파이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며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신용을 쌓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웰스파고보다 낮은 대손 충당을 쌓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갈릴레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늘어난 11개 고객 중에 3개 기업은 멕시코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약 27%가 미국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갈릴레오 어카운트가 미 중소은행의 희망이고 미 중소은행이 핀테크로 가기 위해서는 갈릴레오 어카운트를 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비단 미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멕시코, 남미, 북미에도
갈릴레오 어카운트가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들 소파이를 투자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현재 개인 대출의 피스코 평균 점수는 747점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773점입니다. 훨씬 높죠. 아니 학생 대출인데 왜 이렇게 높으냐 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소파이는 학생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소파이는 그런 기업이 아니죠. 소파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미 정부에서 돈을 대출해주고 소파이나 일반 은행들은 수수료만 받는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직장을 얻었을 때 기존 대출을 롤오버를 하는 게 소파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 정부 돈을 가지고 정부를 대신해서 대출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취직했을 때 이 대출을 롤오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파이는 어떤 학생들만 롤오버를 해주느냐? 좋은 기업에 취직한 학생들만 롤오버를 해주기 때문에 피스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는 오히려 일반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피스코 점수를 유지하고 있고 처음부터 그 학생들을 유치했기 때문에 소파이의 멤버들은 기본적으로 피스코 점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에 투자하는 게 일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보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소파이의 장점은 가두리 양식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금융 서비스 비용이 작년도에 20달러에서 34달러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40달러까지 굉장히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 파이낸셜 매출이 49밀리언에서 65밀리언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파이 앱에 길들여지면 다른 은행이나 다른 핀테크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3년 6월까지는 학생 대출이 연장되고 탕감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생 대출이 4분기 때 잠깐 반짝했던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앞으로 학생 대출 매출이 늘어나기는 어렵고 23년 4분기나 돼서야 롤오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정말 이 7빌리언 어떻게 그렇게 매 분기마다 2빌리언씩 이렇게 모았을까? 자, 소파이는 지금 보통 예금 이자를 2%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 적금은 3.75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용을 제로, 계좌이체 해준다거나 크립토로 전환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 비용을 제로로 유지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들어오면 우리 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파이는 여태까지는 개인들을 상대를 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 유인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퀘어와 어느 정도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의 실적 정말 엄청났죠. 높은 예적금 성장률을 바탕으로 전체 자산의 39%나 예적금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핀테크 은행으로 가고 있고 높은 이자로 고객을 유인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쁜 거냐? 아니다. 예대 마진은 1.9%로 오히려 높다. 무엇보다 소파이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파이낸셜 서비스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두리 양식을 성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갈릴레오 어카운트는 비단 미국에 있는 중소은행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존 레거시 업체의 예적금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소파이는 예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또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학생 대출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파이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순이익이 나는 23년 4분기 과연 소파이를 언제 사야 되는지 생각해 봤을 때 싸게 살 기회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파이의 어마어마한 성장성과 그 실적 안에 녹아져 있는 여러 수치들이 저를 많이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파이가 좋은 회사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내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